특별기획 10부작 평화의 바다 제6화 동북아의 허브에서 글로벌 항만으로. (1985년에) 나온 주현미의 내 고향 인천이라는 노래다. 한때 인천항은 고향이 아닌 사람도 고향집처럼 하루를 묵어갔다. 김남희 학예사의 설명이다. 개항 이후에 이렇게 일본식 여관들이 인천에는 굉장히 많이 생겨요. 개항을 하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넘어갈 수 있는 관문의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 관문에서 잠깐 잠을 자야 12시간 걸리는 서울까지의 거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천에는 일본식 여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인천항은 1883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개항됐다. 일제 수탈이 목적이었지만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해양사가 새로 쓰인다. 인천시립박물관 조우성 관장의 설명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해양사는 인천에서 전부 다 시작이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등대가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는 8m 등대예요. 이건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바닷길을 근대적인 어떤 시설로서 길을 밝혔다.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등대에서 불을 밝힘으로 해서 외국의 배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대의 문물을 받아들인 빛이다. 그것이 근대화의 불빛이자 개화의 불빛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인 8m 등대가 배를 안내한 곳은 바로 인천항. 1918년 최초의 관문이 세워지면서 4,500톤급 배가 드나들기 시작했다. (6.25) 전쟁 땐 인천 상륙 작전의 핵심 요충지였다. 작전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는 말을 들었던 인천 상륙 작전. 결국 인천항에서 해낸다. 사실 인천은 아주 오래전부터 부침이 많았다. 인천발전연구소 김수환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교류와 협력의 접점이기도 하지만 갈등 상황이 됐으면 이런 모든 갈등이 폭발하는, 충돌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천은 전쟁터죠. 각종 식민양요나 병인양요, 그리고 몽골의 고려 침입 때도 그랬고, 개항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적인 식민지배의 전초기지이기도 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아픈 역사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켰던 인천항. 서해바다 교역의 핵심 지역이자 한반도의 허리 역할도 꿋꿋이 해왔다. 그렇다고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니다. 성장과 발전의 시계바늘을 끊임없이 돌려왔다. 올해로 최초의 관문이 세워진 지 100년. 인천항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을까? 인천항만공사 김영국 팀장은 이렇게 전했다. 2005년도에 약간 100만 TU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3년 만에 3배 정도 올랐어요. 평균 증가율로 보면 약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동안에 10% 이상 그 증가한때가 세계 여러 항만을 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300만 TU를 넘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글로벌 항만이라고 하면은 300만 TU를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통 전문가들은 해요. 근데 작년에 저희들 305만 TU 하면서 전 세계 컨테너 항만 중에 49위를 차지했어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글로벌 항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천항은 세계적인 항만을 꿈꾸며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계속해서 김영국 팀장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미국과 그다음에 인천을 잇는 아니면 인천과 인도 내지는
다른 유럽을 잇는 그런 서비스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 있는 화주들의 입장에서는 부산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부산에 만약에 수출할 화물이 있다고 하면은, 특히 미주인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바로 수도권에서 우리 인천하고 올라서 싣고하면 보다 더 빠르고, 그리고 또 사실은 수도권에서 부산 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여기가 훨씬 싸니까 도로에 대한 정체를 좀 약간 완화시키려는 확견했다. 그다음에 연료를 적게 쓰니까 환경적으로도 이제 인천을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긴 하겠죠. 이런 항로 개척은 인천항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환경에도 영향을 끼친다. 인천항이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하는지 연구를 해보니 33%가 인천항을 통한 비즈니스 덕분에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인천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그 가능성에 대해 인천발전연구소 김수환 박사의 의견을 들어봤다. 분단 상황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한반도 중추로서의 인천의 장소성, 지중해로서의 황해의 출발지로서의 역할을 인천은 수행할 수가 없고요. 분단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바로 인천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인 중추성을 구현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인천항은 한반도의 중추로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최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 인천항이 다국적 거점 항만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21일 KBS 뉴스 보도에서 박용환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은 인천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동북 삼성이나 중앙화, 러시아 쪽에 이제 지속적으로 산업을 저희가 투자를 확대를 하고 진출을 한다면 인천항도 새로운 역할을. 인천항은 과연 이런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인천항만공사 김영국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남과 북의 어떤 교역량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바로 이 남포와 그다음에 인천을 오가는 이 화물선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인천은 북한과 바로 접해 있다 보니 물동량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인천항에서 차려했거든요. 저희들이 되게 기대하는 바가 커요. 장점이 있고 저희들이 노하우가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남북 물류 개선 TF라는 걸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남북 경제가 좀 더 활발해지고 경제 사정들이 좀 호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인천항은 할 일이 많다. 수도권을 넘어서 남과 북, 한반도를 아우르는 중추항으로, 또 동북아 허브항에서 글로벌 항구로 뻗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